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주 자랑스러운 현장입니다. 현대차 부스인데요. 현대 상하이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베이징 모터쇼다 보니까 북경현대니까 이 현대자동차가 이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이 새로운 산타페를 보려고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두 차가 중국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차거든요. 산타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게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긴 하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산타페, 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중국 차들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너무 단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중국만을 위한 자동차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중국만을 위한 자동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반떼 N이라든지 아이오닉 5 N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굉장히 화려한 차도 잘 만든다, 그리고 스포츠카도 잘 만드는 메이커다라는 걸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차가 있는데요. 자,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여기는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차는 산타페 XRT입니다. XRT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과격하죠? 산타페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멋지지 않습니까? 산타페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차가 좀 작아 보여. 근데 이렇게 휠을 키우고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타이어도 거친 타이어를 끼우고 나니까 비율이 너무 잘 맞습니다. 딱 좋아. 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드락 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만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안쪽하고 맞물려서 타이어가 공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있는 비드를 잡아주는 비드락이 있어요. 그런 비드락이 있고 나면 오프로드 주행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오프로드 주행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기압을 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막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공기를 아주 헐렁헐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타이어가 휠에 붙어있는 원리는 이 공기가 거기에 꽉 채워져 있어서 그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빼내면 이게 밖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드락이라는 게 오프로드 타이어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맞춰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연료통 이렇게 실었는데, 연료통 같은 것도 여기다 놓으니까 괜찮네. 여기 공구함, 여기다 공구함 달면 딱 좋구만. 지금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멋있고요. 요거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 같으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고프로 마운트가 있어요. 이거 여기다 장착하면은, 이거 좀 모르시는 분이죠. 고프로를 어떻게 장착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퀴가 보여야 돼요. 이 바퀴가 보여야지 고프로가 제대로 앵글을 잡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바퀴를 제대로 찍을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앞에 있어서 사실상 고프로의 의미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 위치는 조금 아쉽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고프로 같은 걸 붙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 이 자동차를 단순하게 만들어진 채로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가오. 저 사람 참. 뭐냐면요,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산속에 깊이 우거진 곳을 가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가 앞니를 때리게 됩니다. 앞니를 가리게 되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진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앞니에서 나무를 좀 옆으로 치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가로지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이에요. 이런 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밀림이나 정글이나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물론 나무까지 앞니를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앞에 보면 견인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디자인상으로만 있는 거라서 실제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프로드를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뒤쪽에는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센터에 있어서 약간 옆에 있어야지 예쁘지 않을까? 사다리의 역할은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번호판도 가려지기도 하고 뒤쪽 트렁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약간 아이디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저렇게 수납할 수 있는 루프 렉 같은 걸 보여주는데 아주 터프하게 생기고 아주 멋있기도 하네요. 여기다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툭 이렇게 타이어를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다 선반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케이크보드라고 하죠. 선반 외에도 다른 것들을 여기다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재다능한 기능을 제공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산타페를 타고 싶다, 우리 산타페도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쨌든 컨셉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양산에도 이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여기 보여지는 것은 지금 현대 소나타 택시입니다. 아니, 택시는 아니지. 사실 택시는 아니지만 택시로 사용될 차가 바로 이 차예요. 중국산 소나타가 한국에 와서 판매될 텐데 그게 바로 이 디자인의 자동차라는 거죠. 사실 DN8하고 똑같은 디자인인데 뭐 다르나? 엔진룸 안은 좀 다를까요? DN8은 이렇게 생겼고 이 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상 똑같은 것 같은데? 게다가 GDI 엔진이고요. 시트는 약간 촌스러워요. 이게 촌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안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이건 장판 같아.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다시 이걸 보면 어우, 선연해.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보급감이 느껴지진 않죠. 중국산 소나타다 보니까 이 특별하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DN8과 차이점을 거의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차의 전장은 더 길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고 3.5cm 정도 더 긴 건데 3.5cm면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지만 그래도 실제로 실내에 타보면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거 한국산인가요? 왜 이렇게 머리 공간이 조금 작은데? 이상하네. 아무튼 머리 공간이 조금 더 나오는 거, 그게 우리나라 차보다 조금 나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단종된 차들 이렇게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산타페도 이런 식으로 전시되어 있지만 아이오닉 5N도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N은 전기차로서 굉장히 고성능을 나타내는 전기차.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 차를 타보면서 야, 중국 차도 제발 이렇게 좀 만들어라. 야, 역시 현대가 차는 잘 만드는구만.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남긴다고 해요. 아, 그런가?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자동차이긴 합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오닉 5N을 타본 사람 중에 이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자동차 리뷰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가장 좋은 차로 2023 올해의 차로 손꼽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이 차 중국에서도 당연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물론 인기를 끄는 것과 실제 판매 대수가 올라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아반떼 N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작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사실상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차가 아니고서는 판매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N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판매 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일까 대체? 한 1억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억은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마 현지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거니까 현지 가격은 우리가 모르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팰리세이드가 7천만 원이면 이건 1억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대는 여기까지 보고 제네시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